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경북이 비수도권 가운데 가장 많은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감염자가 더 늘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북도 내 인구가 지난해보다 2만여 명 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청년 인구가 감소하면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1.7%에 달했습니다. 대구 동구청이 군 공항 이전을 발판으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성과와 올해 주요 추진 사업 등을 살펴봅니다. 한파가 물러가면서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주말에도 포근한 날씨가 예상되는 가운데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어린이집, 온천 등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북의 경우 비수도권 가운데 가장 많은 확진자를 기록했는데요. 이번 주말부터는 설 연휴 모임으로 인한 감염자가 본격적으로 늘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경산 어린이집과 관련한 확진자가 12명 더 늘었습니다. 지난 14일 한 보육교사의 일가족이 양성 판정을 받은 이후 원생과 접촉자 등 누적 확진자는 모두 34명입니다. 의성 지역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18일 하루에만 10명이 추가됐고 온천을 고리로 한 연쇄 감염은 예천과 군위, 대구 등 인접 지역에까지 번졌습니다. 두 가지가 다른 가족과의 거리 두기를 당분간 실천해 주시고 국민들께서는 발열이나 기침, 근육통 등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성군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앞서 19명이 확진된 대구 북구 재활병원에선 자가격리 중이던 환자 4명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대구시는 이번 집단 감염을 계기로 기존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대해서만 진행하던 종사자 진단검사를 재활병원에까지 확대했습니다. 노인과 장기 입원 치료자가 많은 재활병원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 밖에 수성구의 한 사회복지시설에서도 확진자가 나와 방역당국이 긴장 중입니다. 다행히 접촉자 18명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지만 최대 14일의 잠복기를 고려하면 안심하긴 이릅니다. 경산시 어린이집 관련해서 접촉자 중에 한 분이 거기에 직원으로 다닌다 이 말이에요. 직원이니까 그 시설에 대해서 전수검사 18명 했는데 저는 음성이 나왔다.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최근 일주일 사이 대구 경북 지역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21명으로 설 직전 17명에 비해 20%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한 자릿수를 유지하던 경북은 2배 넘게 급증했고 19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도 22명을 기록해 비수도권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설 연휴 이동과 모임으로 인한 재확산 우려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주말 이후 더 많은 확진자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대구시가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대구시는 동구에 위치한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을 경증 환자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하고 있는데 최근 지역 내 신규 확진자 수가 많지 않고 병상 가동률도 약 23%로 여유가 있어 18일까지만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구 행복페이 카드 수수료를 다시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식당, 카페, 실내 체육시설 등 코로나19로 집합금지 영업 제한이 걸린 가게에 대구 행복페이 매출로 발생한 카드 수수료를 연 매출 기준과 관계없이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가맹점 수는 6만여 개로 지원 금액은 35억 원 수준입니다. 이슬람 집회장 건축 문제로 북구 대연동이 시끄럽습니다.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와 소음 문제 등을 이유로 건축 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일단 북구청의 건축 중단 명령으로 공사는 중단된 상태지만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이규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민들이 모여 이슬람 집회장 건축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곳에 이슬람 집회장 건축이 시작된 건 지난해 12월. 건축주가 6년 전부터 사들인 부지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한 뒤 집회장 건축을 시작한 겁니다. 지금은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공사가 일시 중단됐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 뒤로 골조를 올리다만 철제 기둥만 남아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슬람 집회장 건축을 반대하는 이유는 주거 밀집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배를 드릴 때 나오는 소음과 이슬람 문화권 특유의 음식 냄새가 주민 생활에 큰 피해를 준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시끄러워서 죽을 지경이지. 그럴 때마다 왜 와가지고 내 그 가겠노. 그래가 이해하고 했는데 한 번은 회사 업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 못하고 왔는데 그 다음날 직장에가 일을 해야 되는데 시끄러우니 잠을 못 자잖아요. 북구청은 건축법상 위법 사항이 없어 건축 허가를 내줬지만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 무기한 건축 중단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린 상태고 주변 민원이랑 그런 게 해결이 될 때까지는 일단 공사가 계속 중단될 것 같고 건축주분들도 그 주변 민원인분들을 좀 설득할 그런 의지가 있으셔가지고 민원 협의가 좀 이루어질 때까지는. 하지만 건축 중단 명령도 결국 임시 방편에 불과합니다. 현행법상 건축주가 스스로 집회장 건축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이를 막을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건축주 측은 2층 규모의 건물을 1층으로 수정하거나 환풍구를 설치하는 등 주민들과 최대한 합의하겠다고 밝힌 상황. 그러나 주민들은 건축 취소 탄원서를 북구청에 제출하고 재사명에 들어가는 등 갈등은 쉽사리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HCN 뉴스 이규창입니다. 지자체의 올 한 해 주요 사업과 정책 등을 알아보는 정책 브리핑 순서입니다. 대구 동구는 올해 K2 군공항 후적지 개발과 각종 재개발, 재건축 등 굵직한 이슈가 많은데요. 이와 관련한 계획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백이철 동구청장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우리 대구 경북의 가장 어려운 문제였던 통합신공항 건설, 또 우리 동구의 가장 큰 문제였던 K2 군공항 이전을 이루어냈습니다. K2 군공항은 우리 동구가 정말로 멋진 자연환경적으로, 도시환경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정말 좋은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공항이 있는 그런 여건 속에서 많은 제약 요건들로 인해서 우리 지역이 발전되지 못하고 낙후된 그런 도시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제약 요건을 걷어내고 이제 우리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여건들을 최대한 발휘해서 우리 동구가 대구 경북의 중심이고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K2 후적지는 세계적인 어떤 아이템을 가진 시설로 발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 동구도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거기서 마련해야 될 것이고, 대구, 경북도 같이 커나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주민들과 같이 연구를 해서 후적지 개발이 곧 동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런 중요한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동구는 특히 그 신암동, 신천동, 효목동 구도심 지역으로서 그동안 계속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해 왔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거 환경이 낙후되고 어려운 그런 지역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동안 주민들이 희망했던, 또 주민들이 갈구했던 그런 재개발, 재건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지역에 25개 정도의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동구가 신뉴타운이 되지 않겠느냐. 또 그리고 지금 우리 안심 지역에 과거 연탄 공장들이 있던 그런 매연, 또 살기 어려운 그 지역이 안심 뉴타운으로 지금 건설에 거의 거의 준비를 마치고 마무리 작업이 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 동구 전체가 803과
금호강 사이를 둔 그 자연 환경적인 요건과 어울려서 사람이 살기 가장 멋진 그런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런 개발 사업에 참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주거 문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저희들 그 동부에 있는 혁신도시가 그동안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정주 여건이 좀 열악하다는 그런 이유로 상당히 그 주민들의 기대 또 이주민들에 대한 그런 기대감에 부응하지 못하고 지금 굉장히 그 발전이 저해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경제산업 분야 또 도시공간 분야 문화, 복지환경 분야에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첨단의료복합단지 R&D 지구에 첨단임상시험센터, 한국내연구원, 의료기술시험연구원 등 우리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산업시설들이 유치함과 동시에 복합혁신센터라든지 제2빙상장 또 가스공사의 R&D 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또 특히 도시철도 1호선 하향 연장과 3호선 혁신도시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그 옆에 경부고속도로에 안심 하이패스를 통한 IC를 설치하고 있고 문화관광요인으로서는 수목원을 제2수목원 건립하고 있습니다. 한 30만 평 정도 규모가 되는데 아마 이것이 만들어지면은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멋진 숲 힐링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저희들 동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시책 사업들이 대충 한 80여 개, 예산으로는 한 20조 정도가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 동대구로 지역에는 기업 성장 지원센터 또 콘텐츠 기업 비즈니스 센터를 통해서 우리 대구 경북의 4차 산업을 견인할 수 있고 또 팔공산 지역에 만들어져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가 우리 대구를 전산산업의 메카로 만들 것 같습니다. 그거와 동시에 첨단 의료복합단지, 의료 R&D 지구, 또 가스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K R&D 캠퍼스 구축 사업, 또 4차 산업의 그 활성화를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유라 첨단 산업단지, 또 미래성장 산업인 식품산업 클러스터, 또 팔공산과 금호강을 잇는 체련 관광단지 벨트 조성과 우리 금호강 동천 유원지에 있는 생태체험 공간을 통한 대규모 관광시설들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동구가 명실공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구 경북의 중심도시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행복도시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지난해 경북도 내 인구가 전년보다 2만여 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행안부 주민등록 통계를 보면 지난해 12월 기준 경북 인구는 263만 9천여 명으로 전년 대비 2만 6,400명 줄었습니다. 19일 오전 6시 40분쯤 청도군 화양읍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일부가 불에 타 6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누전 때문에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해안 일대에 대형 산불 위험 예보가 발령됐습니다. 산림청 국립산리과학원은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동해안 지역에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고 강원도 일대와 경북, 경남 일부 지역에 대형 산불 위험 예보를 발령했습니다. 경북에서는 봉화와 울진, 영덕, 영양, 안동, 청송, 포항에 대형 산불 위험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번질 위험이 높은 만큼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쓰레기 등을 태우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